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결혼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좀 위험한 이런 이제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사례를 각색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0대의 건실한 남성이에요. 그리고 한 달 소득도 500에서 60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소득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돈을 잘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A씨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 명 있고요.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와 항상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A씨는 돈이 모이질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A씨는 남들의 부탁이나 요청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친척들 이런 요청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요. 정작 자신의 가족들은 돈을 아껴가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이 부탁을 하면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A씨의 아내는 이런 A씨를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가족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타인의 요청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평판에 훨씬 더 집중하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A씨를 보면서 아내는 계속해서 답답한 거죠. A씨의 자녀들은요, 하고 싶은 사교육이 있어도 가정 형편이나 돈을 살피면서 참아야 됩니다. A씨의 소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한 친구들의 부탁을 항상 들어주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늘 없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심지어 부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이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A씨에게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나 봐요. 자기 가족에게 쓰는 돈은 A씨가 굉장히 아까워하고 절약을 하는 느낌을 주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에는 무료를 퍼주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을 때도 주변 지인들이 나눠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혼자 계산하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계산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나서서 계산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A씨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A씨의 주변인들이 봤을 때는 A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A씨 아내에게는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근데 이제 A씨 아내는 돌아버릴 지경인 거죠.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본인은 불행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는 너무 A씨가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주변인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호강에 겨워서 약간 푸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A씨 주변 사람들은 늘 필요한 게 있으면 가장 먼저 A씨를 찾곤 했어요. 심지어 사촌 조카들에게 이제 좀 필요할 때 뭐 대학 등록금을 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뭐 용돈을 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A씨에게 뭔가 갚거나 감사 인사를 오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하루는 또 A씨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같이 지냈던 친구였는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좀 사정이 잠깐 어려워졌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A씨가 돈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씨의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씨는 그래도 이제 현금성 자산은 없었지만 집이 대출을 끼고 있긴 하지만 한 채가 있긴 했어요. 물론 꽤 많은 대출이 포함되어 있었긴 했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이제 곧 사업이 좋아질 테니까 몇 달 이내로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에 결국에 자신의 집을 이제 담보로 내놓습니다. 이걸 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근데 친구가 만약에 이제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 이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올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재산이나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또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되곤 하는데 결국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A씨와 A씨의 아내 그리고 자녀가 살고 있던 집에 갑자기 난데없이 경매에 넘어갔던 통지서가 날라오게 돼요. 이걸 보고서 이제 그 아연실색을 하게 되죠. A씨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하니까 경매에 넘어간 사실, 자기가 모르게 1, 2년 전에 친구를 위해서 대출을 이제 받으면서 물상보증을 섰다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A씨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이미 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이 전학을 가거나 이러면 자녀가 상처를 받을 것도 생각이 되고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지경이에요. 사실 이 집도 A씨의 부모님이 지원을 해줬던 집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면서 A씨의 아내는 A씨랑 계속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다뤘던 케이스가요, 이제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한두 번쯤은 보게 되는 케이스예요. 뭐 아주 자주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타인의 요청이나 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색한 사례에서 다뤘던 A씨가 딱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요. 주변에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사람이죠.
많이들 아시는 책 중에 이제 저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선 사람을 세 유형으로 나누는데 기버, 매처, 테이커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정의를 하자면 기버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테이커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매처는 이게 서로 매치한다는 거죠. 서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연히 테이커,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뭐 인생에서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지만 이 기버의 경우에는 이 책에 따르면은 아주 크게 망하거나 굉장히 크게 성공하거나 굉장히 극단적으로 본다고 해요. 이게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건데 같은 기버라도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실패하거나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데 A씨는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인 겁니다. 물론 크게 성공한 경우보다는 이제 기버로서 살 때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 실패한 기버의 특징이나 심리는 뭐 평판을 중요시하는데 남들의 비난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부탁을 받았거나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할 경우에 비난을 들을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다뤘던 책에서 그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 하류층이나 좀 가난한 집단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그 인간관계라는 거가 나는 현재 지금 자원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요청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더 여겨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A씨도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제를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분이 있으시죠.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삶의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의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의 자산이나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어떤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거절을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A씨 같은 각색한 사례에서의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에 대해 뭐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든 뭐 타인의 시선이나 뭐 비난을 크게 신경을 쓰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이든 남들의 부탁이나 요청을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면서 자기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고 심지어는 이제 자산까지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는 호구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한 기버가 되려고 하면 제 주변에 뭐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확실히 베푸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돈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그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분별해서 만나고 선택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버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건데 A씨 같은 분들의 특징은 그냥 도와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손해보고 도와주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분별을 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고 또 남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건데 이제 성공한 기버의 경우에는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죠. 내가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야.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도와줬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제 계속해서 무언가를 못 주거나 지원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면은 실패한 기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를 반대로 활용을 하면은 내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먼저 주어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실제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도 해요. 저의 경우에도 좀 진짜 의미 있는 관계,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오히려 제가 조금은 처음에 희생을 하면서 뭔가 먼저 줬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후에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어떤 모습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꽤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A씨 같은 사례, 이제 늘 얻어먹고 베풀 줄 모르는, 그리고 기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 너무나 반가운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A씨의 아내 같은 분들은 분명 A씨가 소득이 있고 또 본인도 A씨 아내는 맞벌이를 하시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변에 계속해서 돈을 퍼주는 A씨와 같이 살게 되면은 무언가 쌓여가는 게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결혼 생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A씨 아내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확실하게 끊어내거나 확실하게 어느 정도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